네, 롯데그룹 경영권 갈등의 핵심인 3부자가 마침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단 5분간의 회동이었는데 어떤 말이 오갔을까요? 롯데그룹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귀국이 과연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결국엔 아버지와 두 아들이 만났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서로의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롯데그룹은 분위기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선호 일본 산사스 사장, 그러니까 삼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신선호 전 부회장 측에 서 있는 분인데 이분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분위기 안 좋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롯데그룹 사태의 수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네. 똑같이 만난 것 같고 예. 화기애애했다는 말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엊그저께 아들을 내가 한 적 없다고까지 아들을 타도하는 말을 한 아버지가 뭐 화기애애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예. 또 신선호 삼촌이 또 뭐 소리 지르고 했다는 것도 내가 보니까 그분은 그 방에 직접 있지도 않았고 네. 그 방에 임원들이 몇 명이 보고를 받는 와중에 있는데 예. 그 소리 질러서 쫓아냈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고 이번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봐서도 서로의 수준의 문제 같습니다. 롯데그룹에서도 화기애애했다고 이게 얘기하고 발표하는 거는 그건 좀 지나치죠. 예. 네. 그럼 5분간 있었다는 얘기 네. 아니겠어요? 5분간 3부자가 만나서 회동을 가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 안에서 과연 뭐 분위기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네.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라고 예측하세요? 큰 얘기는 있지 않았을 거로 생각됩니다. 뭐 네. 시간도 짧았고, 그렇죠. 예, 근데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난 거 아니냐. 예. 이제 신동빈 회장은 일본에 갔다 왔기 때문에 예. 또 아버지를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에서 이제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폐륜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지분을 좀 다독이고 일본의 주주회사들을 좀 다독이고 한국의 여론을 좀 돌리는 데 이제 목적이 있는데 네. 아버지를 만나서 좀 석고대죄하는 모습, 좀 이 문전 박대를 당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신동빈 회장의 또 목적일 수가 있고 예. 또 신격호 회장 입장에서도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뭐 아들이 인사 왔는데 뭐 그거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로 의례적인 인사였다. 네. 서로 대화를 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예. 그리고 이 싸움의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갔다. 네. 예.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이기 때문에 네. 이게 쉽게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이고 기업이라면은 3부자가 신격호 회장하고 아들 둘이 대국민 사과를 했어야죠. 네네. 셋이 나가서 네. 허리 90도 구부리고 네. 국민들한테 무리일으켜서 죄송하다. 네. 옛날에 그 15년 전에 현대그룹의 정주행 회장은 아들 둘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하고 그때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하고 사이에서 오락가락할 때 아들들하고 같이 나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사주도 했거든요. 이번도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이렇게 나타내는 게 그런 점이 좀 아쉽고 네. 이번 건을 심하게 얘기해서 롯데시네마에서 공연하는 막장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게 예. 그런 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막장 드라마가 또 출연진이 좀 다양하고 이번에 뭐 선글라스 낀 뭐 신우이도 나오고 며느리도 나오고 또 스피드가 또 7월 9일 날 구타했다고 아들을 구타했다고 나오는데 벌써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좀 진도가 또 많이 나가고 또 한국하고 일본하고 또 장소가 번갈아 가면서 또 진행이 되고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돼가는 어떻게 보면 좀 막장 드라마인데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빨리 좀 해결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네. 제가 앞서서 이번 사태에 있어서 신동빈 회장의 귀국이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이 된다 이렇게 언급을 네. 했었는데 어제 행보를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일단 공항에 도착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고 바로 네. 아버지를 만나러 간 뒤에 제2롯데월드를 방문을 했거든요. 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어떤 생각인 걸까요? 이번에 대응하는 전략이 신동빈 회장하고 신동주 전 회장하고 이제 형이 신동주고 동생이 신동빈 아닙니까? 네. 형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예. 일부 특정한 언론사를 통해서 막 발표하고 이런 게 감정적이지만 신동빈 회장은 상당히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투트랙 전략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법논리, 예. 예? 이걸 통해서 일본에 가서 주주들을 확보하고 치열한 이분이 신동빈 회장이 노무라 증권에서도 오래 근무하신 예. 분이니까 예. 그 자본시장 돌아가는 걸 흐름을 아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주들한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또 하나 투트랙 또 하나는 사업적인 우위를 노리는 거죠. 예, 네. 예. 그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롯데그룹의 회장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네. 그 역할을 계속 내가 이 현대 아버지가 제일 역점 사업이 제2롯데월드니까 네. 거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고 그룹을 책임지고 경영하겠다 예. 이런 제스처죠. 예. 그래서 오늘 그 롯데그룹 사장단들이 또 결의한 것도 그런 측면의 일환이죠. 네네. 작은 아들로서의 어떤 발걸음 또 경영자로서의 발걸음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어제 신동빈 회장에게는 아버지를 만난 것만으로도 필요한 제스처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리를 하자면. 네네. 자 그러면 신동빈 회장의 다음 발걸음은 어디입니까? 이후 행보를 어떻게 예측하세요? 다음 발걸음은 일본 롯데홀딩스가 이번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예. 일본 롯데홀딩스라는 회사가 한국의 롯데 호텔의 호텔 롯데의 대주주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한국은 롯데 호텔이 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롯데 호텔 주주들, 롯데 호텔 주주가 그 L투자회사라는 데서 한 80%, 그리고 롯데홀딩스에서 한 20%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주주들을 계속 설득하는 작업이 그게 가장 크겠죠. 네. 그래서 우호 지분이 어느 정도 이상 확보됐다. 그러면 바로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총을 열겠죠. 예. 그래서 지금 신격호 회장 아버지가 지금은 그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에서는 네. 아들이 밀어냈지만 지금 이사 지금 맡고 있거든요. 임원. 그래서 이사도 끌어내면서 명예회장으로 만들겠죠. 예. 그거는 이제 지분에 자신이 있을 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분에 자신이 없으면 형한테 되치기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 상법에 의해서 정관을 바꾸려면은 예. 그 주총에서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야지 그 명예회장으로 물러내는 게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형인 신동주 회장은 다시 선임을 자기가 들어가려면은 네. 주주의 절반만 확보해도 50%만 확보해도 그게 또 자기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일본 예. 롯데홀딩스에. 예. 그러니까 지금 신동빈 회장은 3분의 2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주총을 안 한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장 경영을 계속하면서 또 국내 여론도 다독거리면서 이 지분 확보, 우호 지분 확보 여기에 최선을 다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형제가 각각 다른 이유로 주총 소집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 후계 다툼이 또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어서 이를 대하는 어떤 국민들의 시선은 점점 싸늘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불매 운동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많이 놀란 게 근대적인 기업 문화, 회장이 삿대질 한 번 하면은 나가라고 하고 예. 이럴 정도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업이 좀 심하긴 했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너무 심하다.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네. 또 하나는 롯데가 일본 출신 제1교포 출신이 한국에 와서 크게 성공한 기업인 줄 알았지만 예. 저렇게까지 일본에 경도된지는 몰랐다. 예. 일본의 광윤사라고 주주 직원 3명 있는 페이퍼 컴퍼니 비슷한 데서 네. 한국을 지배하고 한국이 20배나 큰데도 그리고 또 부자지간이나 형제지간에는 또 일본어로 대화하고 네. 예, 예. 그 뭐 아들 신동주 보고 신격호 회장이 누구냐 그러니까 네. 히로유키 데스 뭐 이렇게 하는 게 될 때는 어디 일본에 어디 야쿠자 오야봉하고 꼬봉이 와서 한국에 어학연수 와서 서로 대화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럴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네. 저희도 사실은 조금 의아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쟁점에 대한 사안 딱 두 가지만 제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신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네. 윤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네. 롯데는 한국 기업입니까? 아니면 일본 기업입니까? 저는 롯데는 한국 기업이라고 봅니다. 예. 예. 물론 이번에 많이 놀랬기 때문에 네. 대주주가 일본이고 일본의 몇 명이 지배해서 배당금이 일본으로 가긴 하지만 예. 이제 국경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감나무가 옆집에 뿌리를 두고 우리 집으로 넘어오면은 우리가 함부로 열매를 따면 안 되지만 네. 기업은 자기 나라에 있는 게 자기 나라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고용을 우리나라 23만 명 하고 1만 명 이상 채용하고 네.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면은 한국 기업이라고 봐야죠. 네. 그런데 다르게 반대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몸통은 한국에 있는데 머리는 일본에 있는 거 아니란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예. 우리도 삼성그룹이 전자가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 세우고 하는 게 세종시로 올라다 글로 가서 한 게 중국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예. 거기 고용하고 채용하고 예. 또 삼성전자가 베트남 가서 하면은 휴대폰 공장 가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고용 안 되는 게 우리 기업들이 외국 가서 공장 짓는 그래서 그렇거든요. 예. 그거는 일본 이 출신이지만 한국에 온 건 한국 기업이라고 봐야 되지만 다만 정신적인 세계 자기네들끼리 삼부자가 일본어로 얘기하고 또 한국의 경영권을 꿈꾸는 분들이 어떻게 한국말을 신동조 전 회장 같은 한국말도 한마디 못하고 연세대 외국어 학당 가서 6개월만 다니면 한국말 어느 정도 할 텐데 예. 그리고 일본 분인 어머니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는 일본 사람인데도 한국말을 하는데 예. 이분은 어떻게 한국 경영권을 꿈꾸는 분이 저는 뭐 누구 편도 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 뭐 네. 막장 드라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 신격호 회장이 참 우리 경영인으로서는 훌륭하지만 예. 첫 번째 물러날 때를 놓쳤다. 소노 아이코라고 일본에 나는 이렇게 늙고 싶다 책을 쓴 분이 예. 공직에는 70세 이상이면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했거든요. LG가 우리나라 5대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재산 상속관에서 싸우질 않아요. 예. 그게 이제 구자경 지금 회장님이 70세에 아들한테 쫙 물려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신 올바를 때 신격호 총괄회장도 물려주고 해야지 됐는데 이거를 좀 안 해서 예. 좀 여태까지 물론을 많았다. 그리고 또 지배구조에 대해서 좀 기형적인 지배구조. 네. 뭐 순환 출자 구조가 416개고 0.05% 되는 지분을 갖고 90개 다는 회사를 지배하고 이건 좀 말이 안 되고 네. 제일 큰 거는 이 자식들 언어 교육부터 자식들 교육을 잘 못 시킨 거죠. 네. 네. 워낙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 기업의 국정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봤고요. 네.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 주주총회 아까 말씀하신 네. 주주총회인데 지금의 가장 가까운 그 시일을 잡아서 주주총회를 열게 되면 누가 가장 유리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신동빈 지금 회장이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봐야겠죠. 지금 예. 현실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또 지금 뭐 드라마라고 했지만 예. 온 집안이 지금 동군 서군으로 나와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동군에는 신동빈 회장 그리고 전문 경영인들 오늘 결의대회 왜 그 촉구하는 그 지금 그 뭐 전문 경영인들이 거기에 참여 안 하면 뭐 다 집에 가야 되니까 또 이제 적극 참여하겠죠. 예. 그건 어느 기업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 예. 이쪽이 또 동군이고 서군은 신동주 형이고 또 거기에 신씨 집안에서 약간 소외받은 신영자 그 전 부인의 맏딸이니까 여기 사실 남녀 차별이 없다면 신영자 그분이 사실 후계자가 됐어야죠. 그분이 소외감이 또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신동희 씨 또 서미경 여사가 또 37살 그 총괄회장하고 차이가 나는 방배동 사모님이라고 하는데 예, 예. 이번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분도 신격호 회장이 그렇게 애틋해한대요. 조선시대 때도 영조나 선조들이 늦게 얻은 부인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갖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신동빈 회장 쪽이 좀 유리한 듯은 하지만 예. 워낙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L투자회사가 예. 호텔롯데 지분의 80%를 갖고 있는데 예. L투자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이 앞으로 무슨 역할을 또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이 유리하긴 하지만 언제든지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모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애초에 왜 이런 사태가 불거진 것일까?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짚어보자면 방금 뭐 대표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결국 롯데그룹 자체의 어떤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신격호 총괄회장 같은 경우는 지분이 0.5%도 아니고 0.05%라면서요. 네. 너무 지분이 적죠. 적은데 순환 출자 고리로 억지로 491개 우리나라 전체 순환 출자 고리 중에 91%를 차지할 정도로 너무 무리하게 기업 지배 구조를 가져갔고 네. 또 아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잘한 게 그겁니다. 일찍이 이건희 회장한테 후계자를 물려주고 예. 나머지 아들 딸들은 대권에 도전 못하게 조금만 줬어요. 큰 딸은 한솔, 예. 또 작은 딸은 신세계, 예. 또 뭐 이맹희 회장 큰아들이죠. 그건 CJ 하나씩만 갖고 니네 먹고 살아라. 예.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권 경향이 없는데 여기는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비슷비슷하게 주고 나는 현역이니까 영원한 은퇴는 없다. 네. 그런데 세월을 어떻게 속입니까? 지금 94세시고 지금 뭐 정신이 뭐 좀 안 좋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거는 좀 과장된 면도 있고 예.
이 건강은 아시지만 때때로 총기가 좀 어두울 때도 있다. 뭐 요 정도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만은 네. 제가 보니까 신격호 회장께서 일찍이 판단을 못한 거, 그리고 떠날 때 떠나지 못한 거. 시계미 자치구 회사 같이 여자분들은 예. 자식에 대한 어머니는 사랑을 베풀면 모든 게 끝납니다. 아들 둘도 니네들 사이좋게 살아라 하고 잘 배분하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지만 예. 아버지의 사랑은 때가 되면 떠나야 되는 게 소멸을 해야 됩니다. 소멸. 네. 예, 라이온 킹에서 사자도 떠났고 예. 장고나 황야의 무법자도 다 떠나고 떠나야지 남자의 사랑은 완성이 되고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자식들한테 쫓겨나는 게 다 죽거나 거세당하거나 이렇게 하고 또 로마 신화에는 다음 왕이 되는 사람은 왕을 황금가지로 찔러 죽여야지 새로운 왕이 나타날 정도로 부자 관계나 모든 관계는 대권을 가진 사람이 떠나야지 되는데 네. 여기에 소멸에 대해서 너무 좀 생각을 안 하시고 네. 나는 현역이고 영원한 현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네. 사람 마음이 기업이나 가정은 다릅니다. 가정에서는 아빠, 엄마지만 예. 기업은 군주와 신하예요. 그래서 재계를 잘 보면 아버지 회장님을 아버지나 아빠로 대접했던 사람은 대권에서 다 물러났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그랬고요. 예. 아버지 회장을 군주로 대접하고 자기는 신하로 한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군주와 신하의 관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신격호 회장께서 그런 면은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해야 되는데 네. 너희들은 내 자식이다. 하지만은 기업 규모가 커지면 자식이 아닌 거죠. 네. 정치에서도 그렇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는 측근 때문에 망하고 재벌은 자식 때문에 망한다. 네. 권력자 측근 보세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측근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들도 지금 가만 보세요. 국내 제일 큰 삼성그룹이 엘리엇하고 그렇게 시비 거는 것도 이재용이라는 외아들한테 좀 빨리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지분을 빨리 확보하려다 보니까 제일 모직하고 삼성물산을 합병 비율을 조금 무리하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한 4, 5조 절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엘리엇한테 많이 당했는데 사실상은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현대차 정몽구 회장도 아들 외아들 정의선한테 부회장한테 좀 빨리 주려다가 네. 지난번에 유죄 판결 받고 지금도 앞으로 그 관리가 또 복잡한 문제가 있고 네. SK 최태원 회장도 세 번째지만 지금 형에 살고 계시지만 네. 이분도 결국은 상속 지분, 증여 지분 좀 확보하려다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자식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대범해져야 되고 또 빨리 좀 상속하고 정리해주고 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롯데가 이야기는 워낙에 또 복잡 미묘한 사안이기도 하고 전망 자체도 불투명해서요. 다음에 또 모셔가지고 얘기 또 자세하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